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키워드로 전국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와 키워드로 또 풀어주실까요? 예, 어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문, 안, 박 연대 네. 공동 지도부 구성에 대해 답을 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어제 흔쾌한 답을 내놔서 이 혼돈의 그 야권이 좀 이제 진정돼서 야당이 좀 잘 돼야 여당도 긴장하고 국가가 잘 되는 건데. 그렇겠죠. 근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네. 더 혼란 속으로 혼돈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 네.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제 공을 넘겼느니 또 공을 받았느니 해서 지금은 어쨌거나 공이라는 게 있다면 문재인 대표한테 지금 가 있는 거란 넘어갔죠. 말이죠. 네. 예. 그 문제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안철수 혁신전대안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름을 거창하게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한 경쟁을 하기 위한 전당대회죠. 결국 전당대회죠. 그렇죠. 는 신의 한수인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건가. 네. 네. 볼까요? 그런 제목 아래서 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거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는 현재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전당대회를 해서 나도 나가고 당신도 나가든지 나올 사람 다 나와서 혁신하고 집권 비전 갖고 경쟁해서 대표 뽑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선거를 치르자 이 얘기인데 그렇죠. 그걸 받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걸 수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안 하나의 수준도 있을 수 있지만 수용을 못 하느냐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왜 그러냐? 그것이 오늘날 새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의 성격,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신문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에. 자, 기본적으로 같으면서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어느 조직이나 어느 정당에서도 이 사람은 좀 적극적이고 이 사람은 소극적이다든지 강경하다든지 온건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예. 가령 무슨 뭐 아프리카 계신 분하고 무슨 남극에 계신 북극에 계신 분하고처럼 좀 다르다. 그럼 이건 도저히 같은 당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념이나 정강 정책상. 네. 그걸 보면은 한쪽에서는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자. 현재 새정치연합은 운동권 정치다. 이거는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 쪽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새누리당식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야권이 결국 내전 속으로 간다라는 제목 아래 주류 비주류가 야 정체성 놓고 내분 격화. 안철수 등 비주류 역공은 야 주력이 80년대 운동권에서부터 야 주력이 전문가 집단으로 물갈이한다. 정치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주류 이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정체성은 절대 못 거둬낸다. 문제는 정체성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고 여당과 제대로 안 싸운 탓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죠.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죠. 다시. 친노미 주류는 안 의원이 낡은 진보청산, 안 의원이 그동안 얘기한 것이 낡은 진보청산과 부패척결인데 부패척결은 누구나 같죠. 그렇죠. 실제로 척결하든 안 하든 간에 주장으로서는. 근데 낡은 진보청산이 바로 운동권 정치인데 주장을 새누리당식 사고방식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것이 이제 한쪽 견해일 수 있고 문제는 주류가 안 의원이 이런 요구를 문안 공동 지도부 형태로 봉합할 수는 있어도 정체성을 건드리는 부분까지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데 있다. 정체성을 건드리는 부분. 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양측 간에는 어떤 집권에 대한 인식에서도 근본차가 있다. 집권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나라를 이끌어갈 건지도 차이가 있을 정도 있다. 이것이 그동안 야권 내분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형태로 표출되는 건 뭐가 됩니까?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 자 운동권은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쪽에서는 여당과 덜 싸우는 사람은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걸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천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전당대회를 안철수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문재인 대표가 수용 안 하나 못 하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주장대로 제안대로 문재인 대표가 하려면은 일단 대표직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표직을 그만두면 다시 전당대회를 나간다. 그것도 모양이 우습고. 두 번째는
나와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이죠. 예. 그 이외에 호남 문제나 정책 노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체성에서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무슨 한미 FTA, 제주도의 해군 기지 문제라든지 기타 무슨 복지 문제라 대여 투쟁 문제라든가 또 이제 거리의 정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느 정도 편승할 거냐의 문제도 문재인 대표는 1인 시위도 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럼 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로 3인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권한은 대표인 문재인 대표가 많이 행사하고 총선에서 잘 되더라도 우선 문재인 대표가 더 차지할 거고 지면은 공동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던 간철수라는 별명에 비하면 상당히 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문재인 대표하고 할 때도 양보를 했고 박원순 시장하고 할 때도 그렇고 새정치연합 무슨 뭐 정당 하나 만든다더니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노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안철수 의원이 좀 다른 선택, 간철수답지 않은 선택을 한 건 맞아요. 강하게. 근데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이걸 수용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상당히 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겠네요. 네. 또 다음 보시죠. 네. 수용하면 주류 문재인, 비주류 안철수구도.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거나 경우의 수로서 문재인 대표는 수용하든 안 하든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수용했다. 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는 친노 운동권 합쳐서 주류의 리더가 돼서 잡을 그렇겠죠. 거고 예. 안철수 의원은 그 나머지 비주류, 호남이라든지 중도 성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리더로서 붙어서 양강구도로 이것이 말하자면은 차기 대권까지를 겨냥한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당 안에서의 대결을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당 네. 안에 수용할 경우니까 전당대회를.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네. 예. 네. 또 보시죠. 거부하면 만약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나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상태에서 혁신을 계속하겠다라든가 했으면은 거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안철수 안철수 의원은 의원을 어떻게 될 받지 것 않을 같습니까? 그럼 여기서 설당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정을 내려야죠. 예. 호남 의원 탈당을 해서 호남 의원하고 그다음에 신당파 이제 천정배 신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이 좀 몰린다는 박주선 신당도 있고 또 박준영 신당도 있고 기타 몇 개가 더 나올런지 모르겠다만 이런 분들과 어우러서 통합해서 연대가 되든 통합을 하든 거기 쪽으로 갈지 모르지. 이때는 당 안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 밖에서 결혼하게 되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향한 야권 통합을 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갖는 분야까지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네. 이 점을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측 이 제안이 마지노선이다. 전당대회 수용 안 되면 자기 제안 선당하지만 탈당을 시사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시사가 아니라 그리 굴러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감당 어렵지만 여기서 감당 어렵지만이라는 것은 내가 조직도 없고 계보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전당대회에 나가서 혁신과 집권 비전을 놓고서 한번 소위 속된 말로 하면 맞짱을 한번 떠보자. 네. 어렵지만은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여기 이런 것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전하고는 좀 다르게 간만 보지 않는 대표가 됐다는 얘기죠. 주류를 상대로 프레임 뒤집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는 권한을 차지하고 영광은 얻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되는 문안박 프레임을 뒤집기를 시도한다. 예. 연장선상에서 오늘 광주를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에 호남 민심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당을 했을 경우나 언제든가 호남의 동력을 자기가 받아서 그래야지 친노 운동권과 대결을 할 때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네. 근데 이제 마침 여기에 화답을 하듯이 비주류,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내분 끝낼 해법이라고 호응을 했다. 벌써 그러니까 안 받으면 탈당할 움직임이 서서히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탈당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든 말든 야당 사람들이 문제지만은 결국은 안 받으면은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 네. 그렇겠네요. 애매해진 분은 또 이제 박원순 시장도 좀 자치단체로 정치에 뭐 선거에 가입하느냐는 논란도 있지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발을 빼는 바람에 박원순 시장도 좀 애매해졌죠, 입장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상태로 이제 쭉 이제 사전 좌구 우면도 하고 뭐 암중 모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통과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안철수 의원 들으라고 해서
중진 의원도 성명을 내고 원해지구당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겠죠. 문재인 대표가 이제 언제쯤 자기 입장을 발표할 걸지 모르겠는데. 네. 다만 근데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에 이 문안박을 제안할 때는 최고위원회에다가 설명을 안 했는데 예. 어제 보니까 안철수의 이 제안, 전당대회 하자는 제안에서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듣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또 최고위원회 의견을 듣는 형태로서 뭘 결론 낼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비주류가 호응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좀 압박할 수 있으니까 호응하는 것이지.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네. 비주류 세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주류의 네. 선봉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이제 이 비주류가 왜 여태까지 각계역진을 하냐면 중심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나타나면은 뭐 뭉칠 모시는 수 단계는 있을까요? 모르지만 중심점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분들은 그리고 사실은 속마음은 문재인 대표 보고 물러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나 공천 보장해달라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게 나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정치가 무슨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숭상해서 하는 것만은 안 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런 네. 것이지. 연애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럼 키워드 볼까요? 네. 그럼 이제 이런 혼돈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네. 됩니까? 장정적으로 볼 때는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시작 전에까지 갈 겁니다. 이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라는 게 예. 이제 정치에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하고 일반 시청자분들에게는 생소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거에 나오려면 한 넉 달 전에 나는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 국회의원 아닌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게 이거 등록이 다음 달 15일부터 등록을 받는데 예. 등록을 하면 사무실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정치 후원금을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모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명함을 돌릴 수가 있어요. 홍보물도 돌릴 수 있고 문자 메시지에다가 저 한번 출마합니다라고 도전해볼 때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는 선거 운동을 좀 할 수 있어요. 예. 국회의원은 아예 그놈으로 누비고 다니고 그러니까 현역이 우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인들한테. 그러니 이때 되면은 자 이제 야당으로 나오던 할 분들은 가만있어 봐. 내가 이거 선정배 신당 갈 건지 안철수 의원을 따라갈 것인지 여기에 남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야권의 예비 후보 한 사람이 후보가 출마하려면 가족 포함해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이때부터는 큰 이제 움직임이 생겨요. 그렇겠죠. 이 전에 네. 문재인 대표도 결론을 내야 되지만 특히 안철수 대표는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탈당을 하든 여기서 남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등록날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다. 꼭 그렇다고 해서 꼭 그냥 그날이라는 것보다는 네. 그날 전이든 전후로 해서 큰 가닥지가 잡힐 것이다. 그 다음까지 가서 혼돈이라는 건 이건 정치 신인들 때문에도 안 돼. 정치 출마하는 사람들. 지금 아마 호남 출신 의원들 중에서 문재인 대표의 주류측과 멀었던 분들은 요즘 사실은 점성가라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네. 남을 거냐 나갈 거냐. 나가면 무소속으로 나갈 거냐 천정배 신당 갈 거냐 박주선 신당 갈 거냐. 네. 굉장히 복잡한 신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거대한 세력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는 줄서기하고 좀 달라요. 가령 내가 호남에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한다 할 때는 중앙정계에서 어느 분 모셔다가 나를 좀 응원 좀 해달라고 할 때 네. 일부는 문재인 대표 오면 영양가 떨어지니까 오시지 말라고 그럴 것이고 또 스타가 있으면 또 오라고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그때 가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 선거운동, 대선운동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때 안철수 의원은 이걸 상당히 잘 누리고 아까 오늘인가 벌써 이 광주 간다는 것도 그런 거와 관련이 있겠죠. 다만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정치를 좀 미세하게 봤을 때 얘기고 이 야당에 근무하는 분들 어차피 국가에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좀 읽어봐야 될 귀절이 있어서 다른 걸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동아일보 네. 보시죠. 이원종 씨 이번에 왜 YS가 서거하면서 더 유명해진 분이죠. 왜 76세인데 됐는데 20몇 년 동안 00003이라는 전화번호 핸드폰을 갖고 있고 아예 빈소에는 가지 않고 밖에서만 모셨던 자기는 평상 비서를 했다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 말이에요. 정치라는 건 바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다. 새나라의 어린이가 정치하는 게 아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옳은 얘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게 현실 정치다. 네. 신념 윤리하고 책임 윤리가 충돌할 때는 책임 윤리를 선택해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이라면 확고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왜 정치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정치를 권력으로 여긴다면 바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곧 부여받은 책임이다. YS는 민주화라는 가치를 붙들고 평생 국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전부 초선 의원이에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도 아직은 그분은 초선은 아니에요. 재선 서울시장일지언정 정치를 초년생들인지 정치 국회의원을 볼 때 초선생들일지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도 좀 옳은 얘기 바른 얘기하면 너무 급급하지 말고 남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정치 예.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이원종 정무수석은 예. 좀 충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말로 대신하는 겁니다. 예, 새겨들어야 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